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자, DB하이텍.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요청도 최근에 많이들 주시고 있으신데, 근데 DB하이텍 저희가 리뷰를 한두 번 했던 종목은 아니죠. 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DB하이텍 검색하시면 꽤나 많이 리뷰를 했어요. 근데 보시면 제목들이 참 공통적인 게 있죠. 단 한 가지가 아쉽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도 좋긴 한데 단 한 가지가 아쉽다. 계속 이렇게 의견을 드렸던 게 정말 한 가지가 아쉬웠던 거예요. 저는 자, 이 종목이 나쁘냐? 아니요, 전혀요. 지금 부천공장, 성우공장 모두 가동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면 공급량이 수요량을 못 따라가요. 그리고 이러한 호황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소한 실적에 대한 우려는 DB하이텍에 없어요. 반도체 수급 부족 현상은 못해도 3년은 갈 것이라 봅니다. 특히나 지금 8인치 웨이퍼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파운드리 업계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게 돼버린 DB하이텍. 얘네의 기본적인 업황, 투자 포인트는 여러분 모두 이제 숙지가 됐으리라, 다 아시리라 생각하면서 리뷰하겠습니다. 자, 아니 업황도 지금 물 들어오고 실적도 이에 장단 맞추면서 업되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단 한 가지가 아쉽다는 거죠. 그건 증설에 대한 부분. 물 들어올 때 힘껏 저어야 하는데 그 저울노가 부족해요 지금. 근데 주가는 뭐다? 가치, 미래에 대한 잠재적 가치를 미리 땡겨온 게 주가예요. 근데 이 이상 매출을 일으키기가 힘들다?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없다? 즉 한계치가 보인다면 그건 잠재적 가치의 한계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장 증설 등의 투자를 통해 당장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미래에 먹을 파이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투자도 호재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기대치도 올라가겠죠. 그럼 주가는 반응합니다. 기대 심리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성장성에 대한 한계점이 가늠이 되죠. 그럼 주가도 분명 웬만한 이슈 아니고서는 한계라 인식되기 때문에 사실 부딪힌다는 거예요. 한계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건 분석도 아니에요. 웬만한 중학생,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럼 자, 이제 매매 관점 볼까요? 이거 별로네. 아, 그럼 이거 정리해야 하는 거야? 이런 질문들. 매매에 대한 판단은 결국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내가 가용 투자금이 여유가 있고 여기 DB하이텍에 묶여있는 자금을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한다면 저는 그대로 가져가요. 업황? 좋아요. 실적 리스크? 없다니깐요.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라 보는 부분이라 결국 하반기에는 반도체 테마가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배경은 한텀은 나올 것이라 봐요. 그러니까 DB하이텍의 개별적인 호재성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반도체 테마 자체가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투자 실행이든 반도체 수급 개선 모멘텀이든 뭐든 주도 테마로의 형성은 발현될 것이라 보고 이에 따른 상승분에 DB하이텍도 편승하는 정도, 그 정도는 봐요. 그리고 그 꼭지는 여전히 이 7만원, 이 7만원 정도로 본다. 대신 이 기간적 소요가 꽤나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쉽게 제 의견 정리하자면 놔두면 결국 올라가기는 올라갈 거라 봐요. 대신 그 한계를 저는 7만원으로 저는 본다는 점이고 그 기간을, 시간을 여유분으로 삼고 갈 수 있다면, 그걸 감내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놔두겠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근데 주식이란 게 한계가 미리 정해져 있으면 그 종목의 가치가 과연 있을까요? DB하이텍은 결국은 증설이란 부분을 나와야 해요. 만약 증설 못한다, 타이밍 놓쳤다, 그러면 지금 주력하고 있는 8인치 웨이퍼, 그러니까 200mm 웨이퍼에서 생산성이 높은 12인치, 그러니까 300mm 웨이퍼로 체질을 다변화한다던가 일단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뭔가 열어놓을 뭔가를 꺼내야만 주가는 한계를 넘습니다. 제가 지금 DB하이텍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좋다니까요. 좋아요 DB하이텍. 근데 기업은 계속 성장해야 하잖아요. 단 한 가지가 아쉽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야 물 한창 들어오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8인치 파운드리 수요가 본격화될 시점은 사실 지금이 아니었거든요. 2018년도부터였어요. 본격적인 수요량 증대가 가속되었던 시점이.
그리고 현재 대표이사이신 최창식 대표님은 이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걸로 알아요. 이미 수년 전부터 증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300ml 웨이퍼 다변화 등을 줄곧 말씀하셨던 분이 최창식 대표님이에요. 이분이 경영을 핸들링하면서 DB하이텍도 사실상 미운오리에서 백조가 된 거잖아요. 이분의 능력은 인정해야 해요. 근데 결국 DB그룹의 오너가가 투자를 머뭇거린다. 시간이 지체된 거라 저는 보거든요. 어찌되었든 신규 투자 증설, 다른 파운드리 회사를 인수합병 등등 여러 방안이 고민되었던 것도 맞는 듯합니다. 자, 본다면 이거네요. 작년에도 이러한 부분은 계속 고민이 되고 언론 보도도 이렇게 나온 상황이었죠. 근데 인수합병 관련해서는 지금 파운드리 회사 중 매물로 나온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대만, 팍스콘이 먼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즉 인수합병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나온 매물이 없다. 즉 인수합병은 조금 어렵다. 그럼 증설, 일단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데 필요한 돈은 약 1조 원이에요. 1조 원. 이건 최창식 대표님이 밝힌 금액이죠. 현재 DB하이텍의 연매출이 1조 원이 안되고 새로운 파운드리 라인 증설을 위해선 1조 원이 훨씬 넘는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전반적인 상황인데, 그럼 이 1조 원이 큰 비용은 맞지만 DB하이텍 재무구조에 문제를 줄 만큼 무리한 금액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자, 연간으로 볼게요. 일단 최근 5년간의 부채 비율만 본다면, 쭉쭉쭉쭉 본다면 2016년도,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2016년도에는 189%에 달했던 부채 비율인데 작년에 얼마까지 줄었냐, 43%까지 축소되었습니다. 보통 기업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면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말하죠. 현재 DB하이텍의 재무 건전성은 좋습니다. 다음으로 유동 비율을 봐야 되는데, 작년 DB하이텍의 유동 비율은 175%였는데 유동 비율이 뭐냐면은 기업이 빚을 잘 갚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보통 유동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유동성이 풍부한 것으로 판단해요. 이 말인즉 돈을 빌리기도 쉽다는 거죠. 왜?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내가 빌려줘도 못 돌려받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현재 DB하이텍의 영업 잉여 현금 흐름은 1,500억 안팎이에요. 1조 원의 턱없이 부족하죠. 여기에 미처분 잉여금까지 포함하더라도 1조 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외부에서 자본을 끌어와야 하는 건데, 현재 DB하이텍 재무 수준으로는 충분히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갖고 있고, 차입금 의존도도 현재 낮은 상태라 외부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유는 있다고 봐요. 근데도 안 해요. 결국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너가가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고, 이유가 뭘까 본다면 아무래도 동부그룹, DB 이전의 동부그룹 시절의 투자 실패 악몽이 여지껏 이 오너가의 트라우마로 남은 거 아닐까 하는 추측은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DB하이텍 중장기적 방향성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 가치를 리뉴얼할 수 있고 시장의 기대치 또한 높여질 거라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주가도 반응할 거라 보는데, 그게 없다면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나는 정말 크게 안 봐 하신다면 지금 위치 괜찮아요. 괜찮다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단 재미가 없을 뿐이죠. 보통 이렇게 시세가 나왔을 때부터 꺾였을 때를 하나의 캔들로 봤을 때 허리까지는 염두해요. 허리 부분까지는. 자, DB하이텍 본다면 허리 라인을 5만원에서 55,000원 사이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저는 프레임에서 타점으로는 현 구간도 부담은 없는 자리라 보기는 해요. 그래도 막 지금 당장 잡아야 해, 이렇게 급한 종목은 아니라 말씀드리겠고, 자, 공매도 압박 강도만 본다면 최근에는 분명 이전보다는 공매도 압박은 누그러진 듯 합니다. 자, 공매도 거래 대금도 5월 25일 기점으로 대폭 낮아졌는데, 전체 거래량 대비해도
공매도 비중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이 낮아졌으니까 공매도 비중도 작아졌지, 이런 게 아니라 거래량 대비해서도 공매도 비중은 분명 낮아진 건 맞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공매 압박에 누그러져서 그러는 건지 주가는 계속 큰 위아래 없이, 이격 없이 단기 횡보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대체거래 추이를 본다면 지금 계속 상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린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공매 세력이. 물론 여전히 잔고 수량은 많아요. 그래도 현금 흐름이, 잔고 수량은 많거든요. 그래도 상환하는 흐름이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죠. 해서 현 구간은 쉽게 밀어버릴 니즈가 강한 구간은 아니라 본다. 즉 단기 저점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관점은 잡아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매가 나 지금 놓치면 안 돼, 이렇게 급한 종목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 물량을 빼고 있는데, 이걸 볼게요. 연기금의 지분율은 현재 12.02%거든요 근데 올해만 본다면 연기금이 가장 낮은 지분율, 그러니까 축소했을 때가 11.971%, 그리고 가장 높았을 때가 12.19%. 그러니까 이 이격 범위 안에서만 지분 비중 조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다면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내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하지만 거의 지금은 물량을 다 내놨다고 봐요. 당장 사들이는 경우도 보이긴 힘들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전의 지분율보다, 그러니까 12% 미만으로 축소할 만큼 축소할 경우는 없을 거라 가정한다면 물량을 지속 출하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DB하이텍 같이 살펴봤고, 기업은 좋아요. 호황기고 물 들어오고 있고, 근데 내심 한 가지가 아쉬워서 그렇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 매매 관점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누군가는 그래요, 지금 일봉상 120선도 이탈한 상황이라 지금은 아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단순히 이평선 라인 보면서 지금 타점을 잡기에는 꽤나 무거운 종목인지라 일단 업황, 그리고 최근의 자리만 본다면 매수 타점, 분할 매수 타점 소량으로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의견 드리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버티시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DB하이텍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과만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6월 1일 6월 첫 거래일, 자, 손오공, 하림, 제로투세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손오공 하림은 익절로 마감, 제로투세븐은 손절로 마감, 이렇게 오늘의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이렇게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월이 시작했습니다. 6월 힘차게 여러분도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